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장미입니다. 자, 오늘 시행됐었죠. 4월 17일 경기도 경력경쟁 식품위생직 시험 과목 중에 식품위생학 과목 해설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거의 너무 급하게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올해는 조금 빨리 준비해 봤습니다. 답을 이제 궁금해하는 시간들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을 조금 줄여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오늘 시험 보고 또 이제 시험장에서 우리 만났던 몇몇 친구들과 이제 복원을 진행했고요. 복원이 어느 정도 맞춰졌기에 파일이 예쁘고 근사하고 이렇게 보기가 제대로 되진 않아도 정답이 뭐다 이렇게 빨리 알려주자 해서 바로 이제 학원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요. 선생님은 추웠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 잠바를 입고 왔는데 많은 친구들도 이렇게 막 파카를 입고 왔더라고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그 상반기에 이 경기도 경력 경쟁은 큰 산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래요. 이제 이것까지 마무리해야 집에 갈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날씨 좀 추웠지만 선생님은 오늘 의정부에 있는 경민중학교에서 시험을 봤고요. 10시험실에서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헤맬까봐 일찍 갔더니 근데 잘 도착을 했고 주차도 잘 마무리해가지고 시험장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오는 친구들과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용인시에 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있었는데 같이 다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의정부 시험, 경민중에서 시험 보는 친구들을 그래도 만나서 이렇게 화이팅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시험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시험이 있었으니까 우리 경기도 경력경제 이제 그 임용 현황 한번 보고 가시면요. 자, 오늘 4월 17일에 시험됐던 이 시험은 시험 과목이 2개였고요. 총 선발 예정 인원은 21명입니다. 오늘 시험으로 21명의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지역별로 이렇게 선발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선생님 시험장은 시험실에서는 20명 중에 20명 중에 4명 정도만 결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꽤 응시율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도이구나 라고. 그래서 코로나와 여러 상황이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명 있었습니다. 4명 결시가 있었고요. 자, 시험 문제 이제 각 파트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양해 구할 것은요. 꼭 오늘 문제가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선생님이 학원에 도착한 시간이 지금 3시였기 때문에 이 보기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답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보기와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고민해서 예쁜 보기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최종 완성해서 이제 또 내년도나 이제 문제풀이 책에다가 넣을 거고 지금은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 거고 또 두 번째 이 답은 여러분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그 경기도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답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한다라는 선생님의 의견을 말을 하는 거지 이게 정답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꼭 선생님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최종 결과는 그죠? 필기 합격 그죠? 5월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최종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세요. 자, 우리 각 파트별 문항수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위생법규 행정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정의.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쵸? 정의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이런 포인트야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는 3문제 출제됐습니다. 식품과 미생물 파트에서는 고온 순간 살균법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지금 나와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선생님도 이제 학생분들이 지금 피드백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살균법에 대한 내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품위생 미생물로 생각하는 곰팡이,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지? 곰팡이, 세균, 효모, 바이러스 이렇게 미생물 배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바이러스의 특성이 나왔고요. 마지막 화학적 소독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세균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파트는 이 세균성 식중독 파트 굉장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수월하게. 그래서 식중독의 분류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류.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토탈 문제죠. 4개의 다른 식중독의 보기를 주고 이제 여기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입니다. 역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쵸? 우리 선생님이 그 경상북도 해설특강 들으셨죠? 이게 해설특강이 한 달 전도 아니고 2달 전도 아니고 이번 주였습니다. 사실 그쵸?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경북 해설특강을 할 때 선생님이 요즘에 이 경상북도가 자연독 문제가 많이 나왔고 또 요즘에 조금 이런 자연독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들 이제 이슈되는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또 경기도에서도 그쵸 우리 경상북도에서 했던 아몬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마 대부분 깜짝 놀라셨을 건데 아몬드 또 나왔네. 아몬드가 나왔고 근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시한배당체 문제가 한 문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연독 문제가 조금 이제 시한배당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경기도 문제가 이렇게 탑픽이 겹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 올해에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꼭 이제 그 시험 응시 지역이 경북이나 경기도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다른 지역들 문제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식중독 보시면은 이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스티렌이 나왔는데 컵라면하고 딱 시그니처가 나와줘가지고 여러분들 수월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화학적 식중독 사고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화학적 식중독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사고가 있었대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늘 이제 복원하면서도 그 선생님 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은 없었어. 내가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 멜라민 이야기를 막 분유 이야기를 막 신나게 했던 거 이랬대 저랬대 막 그래가지고 질소 함량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아이들이 그냥 익숙하게 풀 수 있었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식 생강생들 유독 성분도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균성 식중독 2문제,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3문제,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 3문제. 그래서 식중독 파트에서는 8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병 볼게요. 자, 감염병 2문제 출제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병과 이 감염병의 원인체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자, 2번째는 리케차가 나왔습니다. 자, 리케차, 엊그제 경북에서도 리케차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리케차가 나오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 해설특강 할 때 쉽게 나오면 뭐가 나온다? 리케차가 나온다. 그랬는데 또 리케차 나왔고, 아마 분명히, 그쵸,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생충과 위생동물에서는 간흡충의 생활사가 나왔습니다. 생활사는 우리 더 어렵게 출제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만큼 학명까지 다 외웠던 부분이라 여러분들 맞추셨을 것 같고 해썹 부분 역시 경기도에서 3문제 정도. 물론 이 모든 순서는 어떤 순서다? 선생님의 교재 순서입니다. 저의 교재 순서. 3문제 정도 나왔고요. 7원칙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선행요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거. 이거 선행요건 선생님 책에
똑같이 그 문장 보기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처음에는 놀랬지만 금방 답을 찾아갔어요 라고 말했었어요. 위해평가 문제 순서도 정말 많이 했던 거라 여러분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첨가물 부분에서는 감미료와 발색제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이 감미료 부분도 이번에 제 기억에 지금 그러니까 이 기억을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다 자료를 봤어야 됐는데 지금 시간이 급해서 근데 제가 이번에 실전할 때도 감미료 부분이 조금 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한 문제씩 정답에 들어가기 앞서 굳이 총평을 하자고 총평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막 그 작년에 온갖 그 책을 다 찾아서 그리고 가장 옳은 보기를 찾아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것처럼 힘들었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던 문구들이 있었지만 또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위생 공부 역시 꼼꼼하게 그 메인 있는 내용들도 보지만 이제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선행여건에 있는 그런 정의라던가 또 이런 위생법 정의 중에서도 이렇게 위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정의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출제되어서 꼼꼼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고득점을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선생님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 보기들을 다 드리고 싶은데 완성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자, 오늘 해설 특강에서는 이제 문제와 정답 부분을 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1번 문제는 우리 이제 위생법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었죠. 땡땡은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 자, 이 부분을 체크, 그죠? 자주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만 슉 보고 위생인가 한번 동그라미 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로서이기 때문에 정답은 위해가 되겠습니다. 위해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 번호 그리고 이 번호 딱 2번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막 복원한 타이핑 순서대로 치게 됐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분들이 계속 저가 복원하는 동안에도 계속 질문을 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 질문 문제 보시면 고온 순간 살균법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게 2, 3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고온이라는 부분 하면은 2번이 되고 순간이라는 표현을 보고 3번을 골랐다는 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지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고온에 집중을 해서 풀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고민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문제였지만 또 아이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문제들을 들어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온 순간살균법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는 이 살균법에서는 각각의 이제 살균법의 온도와 그 다음에 처리 시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고온에서 이 순간이라는 부분이 단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3번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 생각입니다. 이거 완전 선생님 생각. 고온 순간에서 저는 이제 이 온도 고온이라는 앞에 초고온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온이라는 온도에 집중해서 70도, 72에서 75도씨 15에서 30초 조건. 그래서 선생님은 정답을 2번으로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논란이 되는 문제 해설하기 너무 싫어요. 사실은 이게 선생님의 진심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 묻는다면 저의 생각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살균법에서 온도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 순간이라는 표현은 단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고온 장시간처럼 긴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순간을 단시간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2번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 정답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예상합니다. 자, 3번.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바이러스 특징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에서 증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냉동에서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제 뭐지? 냉동에서는 모두 죽는다. 여기 3번 보기 생각. 4번에서는 생각 안 났는데? 다 지웠더니 더 생각 안 나는데? 3번 문제에서는, 그쵸. 진짜 생각 안 난다. 그래서 2번 보기가 맞는 보기입니다. 2번 보기, 우리 바이러스는 동식물 세포에서 기생한다. 딱 생각났어요. 방금 생각났어요. 1번은 식품에서 증식한다고 하니까 틀렸고, 2번에서는 이제 냉동에서는 꼭 죽는다. 반드시 냉동에서는 사멸한다라고 했으니까 사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틀렸고, 4번에서는 세균이랑 구조가 똑같다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화학적 소독제는 무엇인가? 자, 보기에 이 해당 소독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물을 가하면 열을 발생해서 부서져 가루가 되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혼합해서 소독력을 상실하므로 필요할 때만 만들어 쓴다라는 부분. 이거 우리 물을 가하면 열이 발생해서 소독력을 많이 우리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사용하는 부분 보시면은 퇴비, 분뇨, 하수구, 배수관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생석회입니다. 생석회. 자, 5번.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였죠. 자, 식중독에 대한 문제 보시면은 1, 2, 3, 4번이 있었는데 각각의 식중독의 이제 균의 특징, 이런 통성, 산소 요구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원인 식품 또는 감염 경로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모넬라도 있었고 병원성 대장균도 있었고 여시니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답은 캠필러박터죠. 자, 캠필러박터 같은 경우 여기 통성 혐기성에서 아마 대부분 틀렸다. 이렇게 하셨겠죠. 미호기성이기 때문에 통성 혐기성이라고 표현하면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캠필러박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식중독은 감염 형태에 따라 감염형, 독소형, 중간형으로 분류하는데요. 다음 중 중간형 식중독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감염, 독소형 또는 중간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다 있었지만 바실러스 세레우스 있었어요. 가끔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 이거 세레우스는 독소형도 있는데요. 막 이런 질문하지만 선생님이 그랬죠. 통으로 나오면 그냥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렇게 나오면은 감염 독소형으로 갈 수 있고 병원성 대장균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감염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보기들이 크게 고민할 보기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세레우스를 고르시는데 쉽게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곰팡이독은 조리나 가공 시 매우 안정하며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곰팡이독이 장애를 일으키는 부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곰팡이독과 장애 부위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제아랄레논, 오크라톡신 A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굉장히 그 보기들 보면서 이런 느낌이죠. 이질감. 그죠? 왜냐하면 아플라톡신의 이런 내용 있잖아.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제아랄레논의 간 이러면 아닌데 간낭독 아닌데 이렇게 이질감이 저는 확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오크라톡신 A 같은 경우 간과 신장이라고 구체적이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장과 신장의 장애를 일으킨다. 우리 배웠던 내용입니다. 4번 정답.
8번 자연독 성분과 그 원인 식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입니다. 여기 보고 또 깜짝 놀랐잖아요. 그쵸? 우리 살구씨 또 나왔습니다. 살구씨. 요즘에 또 선생님이 그때 경북 세설할 때도 또 제가 또 경북에서 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식품화학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6월에 교육청 시험 보시는 분들도 위생 문제 패턴을 보시려고 시험을 많이 응시하신 걸로 아는데 식화는 없지만 식품화학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그 독성분들을 하면서도 요즘에 고시폴이랑 이런 게 대세야. 그 피마자의 뭐 이런 리신이나 이런 무스카린도 자주 나오고 이런 게 좀 대세인가 봐.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나왔습니다. 아미그달린도 나왔고 살구씨 나왔고 그다음에 다른 보기들은 우리 너무 쉽게 고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물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시한배당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 약간 당황하셨죠. 보기도 길고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랬잖아요. 자, 시한배당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1번 보기는 거의 이제 친구들하고 완벽하게 이제 복원을 했는데 길었지만 자, 시한배당체는 청매, 아몬드, 살구씨, 복숭아 여기 아몬드도 나오죠. 아몬드 그렇죠? 아몬드, 살구씨, 복숭아씨 등에 존재하며 가수분해 시 이제 시아나소소를 생성하여 독성을 나타내지만 분해되기 전에는 무해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 들어본 적 있어요 라고 해서 답을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거든요. 이 자연독 식중독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수업을 할 때 이건 뭡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누구랑 닮았더라 이런 얘기 할 때도 있는데 이 시한배당체 이런 이야기 할 때 선생님이 구조 우리 진짜 구조까지 다 봤잖아요. 구조 보면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자연독 식중독들이 이렇게 배당체 형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이렇게 배당체 형태로 독성을 숨겨 놓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분해가 되면 예를 들어 몸속에서 분해가 되면 우리 몸에 장내 효소가 있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되면은 이렇게 청산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이런 청산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되고 호흡 그 마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걸 기억해줬고 또 정답을 수월하게 맞춰줘서 고마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이제 화학적 식중독 살펴볼게요. 자, 화학적 식중독 10번에는 이제 컵라면 나왔습니다. 그쵸? 컵라면 용기에 끓은 물을 담았을 때 진짜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나는 옛날에 컵라면을 이거 이렇게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 데펴 먹으면 이게 되게 맛있었는데 몸에 되게 안 좋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쵸? 컵라면 용기에서 이제 용출될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스티렌이었습니다. 스티렌. 자, 그래서 화학적 식중독하면 이 뒷부분까지 꼼꼼히 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앞쪽에서 막 중금속에서 너무 열정을 쏟거든요. 근데 뒤쪽까지 이제 꼼꼼히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자, 11번도 역시 굉장히 긴 문장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집에 가서 더 아주 꼼꼼하게 내용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 화학적 유해물질에 의한 이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유해물질의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왜 이 친구가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고가 일어났던 부분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렇죠? 근데 1번에는 멜라민이 나왔고 이제 멜라민 그 중국 우유와 관련해서 분유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분들이 왜 멜라민을 넣었는지 선생님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질소가 되게 많은 아이고 그런 내용 딱 나왔고 다이옥신 나왔을 때 바로 미강유가 나왔잖아요. 그쵸? 거의 제 생각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을 것 같은데 자, 미강유가 등장했을 때는 누구랑 연결해야 되냐면 그렇죠. PCB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PCB의 중독 사고의 가장 유명한 친구는 저 미강유입니다. 자, 그래서 미강유는 PCB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틀렸습니다. 자, 3번에는 제 기억에 니트로사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아크릴아마이드 감자튀김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연결된 것은 다이옥신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의 제조 가공 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그쵸, 요거 우리 너무 열심히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벤조피렌도 나왔고 MCPD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베네루핀이 있었기 때문에 베네루핀이 정답이죠. 동물성 자연독이니까 베네루핀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감염병과 그 원인체를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원인체 연결하기도 아마 1번에 이제 탄저어 있었고 원인체로 Q열의 원인체인 콕시엘라 버네티가 연결돼 있었죠. 근데 3번쯤 가면 둘이 딱 바꿔져 있어요. 우리 경기도 보면 이렇게 이 안에서 막 교차할 수 있는 거 많이 봤잖아요. 역시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나왔고 정답은 누구예요? 세균성 이질이죠. 시겔라 디센테리에가 나왔고요. 이렇게 뒤에 보기가 이렇게 이 세균성 이질에 대한 영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복돼서 비슷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음에 자 14번 보겠습니다. 기생충 아니다. 감염병 할 때 이제 원인체 부분이죠. 자. 너무 익숙한 친구. 찌찌가무시, 발진열, 발진티푸스, 큐알. 자, 이 4명의 친구밖에 없어 라고 했던 리케차입니다. 그죠? 다 맞추셨죠, 여러분? 자, 15번 봅니다. 자, 15번에는 이제 생활사가 나왔습니다. 자, 기생충의 생활사가 나왔고요. 요 기생충의 생활사를 보면 외우렁이가 등장해 주시고, 외우렁이 나왔을 때 이미 느낌 오셨죠. 그리고 레디아 유미유충, 담수어 이렇게 외우렁이가 나왔고, 외우렁이 담수어 하면 누구예요? 간흡충이죠. 간흡충. 아주 대표적인 식중독이라 생활사 장리됐고 간흡충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면은 해썹이 나왔습니다. 자, 해썹의 7원칙을 정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살짝의 그 모디파이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보기는 8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근데 이제 보기에 8개가 나오고 지문에는 7개만 결정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기 중에 그렇죠. 팀 구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해썹팀을 구성하는 것은 7원칙이 해당하지 않고 예비 단계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출제자분이 딱 혹시 7원칙을 그냥 7원칙 다 있고 순서만 하는 거는 또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 팀 구성을 넣었는데 아이들이 또 이 부분을 잘 찾아내서 얘는 2번만 있었어요. 이렇게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팀 구성을 제외한 그죠? 방법 여기 제 기억으로는 1, 2, 3, 4가 모두 미음으로 시작을 해서 위의 요소 분석은 다 동일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CCP를 결정한다거나 그죠? 어디 있구나. 중요 관리점에서 이 순서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기는 어려워서. 근데 좀 섞어놨고요. 중요 관리점 설정하고, 한계 기준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개선 조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검증 절차하고, 그 다음에 어딨어? 문서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는 거 나왔습니다. 잘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보고 우리 내 책에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건 제가 막 저 혼자 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나오자마자 시험장 앞에서 많이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법령이 나오고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문구들이 나와 있고 그냥 긴 지문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헷갈렸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거는 선생님 기본서 지금 찾아보셔도 됩니다. 기본서 페이지 290페이지. 그래서 우리 그림 이렇게 해석 HA와 CCP 그림 있고 여기 선행요건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인증 기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 고시 기억나시죠? 우리가 열심히 그 책도 보고 막 법규도 보고 할 때 그 48조보다 고시 있죠. 이 해썹에 대한 고시를 보면 실제로 식품이랑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통합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식품도 있고요.
축산물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법령 내용은 이 고시에서 말하는 선행요건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따라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이다. 요거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자주 냈던 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이 위에 법령은 똑같으면서 이제 비슷한 보기는 시설 설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나온 보기가 있었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제 위생관리 프로그램이다. 선생님 기억엔 1번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18번. 자, 발색제를 고르는 문제. 그죠? 발색제는 뭐 우리가 선생님이 온갖 연상작용까지 하면서 이 발색제들의 어떤 걸 쓸 수 있고 없고까지 공부를 했었죠. 근데 아지산나트륨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인공적으로 합성이 되고 요거는 이제 요 문제를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생각보다 피드백이 많았어요. 왜냐면 약간 사카린 나트륨 같은 느낌을 풍겼거든요. 풍기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막 우리가 빠른 속도로 풀 때 있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와보니 막 이런 친구. 선생님도 이 문제가 저는 책형이 B형이었거든요. 1번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배? 근데 갑자기 뭐지? 막 하다가 다시 한번 문제를 읽었더니 포인트는 뭐냐면 인공 감미료라는 거,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지녔다는 거, 그 다음에 아미노산계 감미료였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었냐면 수용액에서 지금 이제 소량 분해될 수 있는 이라고 우리가 지금 복원을 하긴 했는데 약간 소량 분해 또는 뭐 손실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수용액에서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러한 감미료 뭐냐라고 물어봤고 아스파탐이 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위해평가 문제입니다. 위해평가 문제 여러분들 승리하셨죠? 왜냐하면 여기 부분만 잘 결정하면 됐었어요. 그죠? 확인, 결정 이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위해도 결정 이렇게 잘 정리하셨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정답은 이 순서로 나열된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시험장에 가면 학생들한테 파이팅을 외쳐주지만 거기 있는 약간 학부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Q&A로 보던 인강을 해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실제 보게 돼서 서로 인사해서 반가웠고요. 또 우리 실강 친구분들 자주 만나서 으쌰으쌰 했던 친구분들 보니까는 아주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또 이제 화학 결과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위생보다는 화학 문제가 이제 조금 애매하거나 난이도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점수가 이제 화학 점수로 이제 조금 이게 승패가 갈려질 것 같긴 한데요. 점수 잘 비교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 답은 선생님들의 답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날까지 그게 진짜 그때까지 꼭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잘 기다려 보시고 이제 올해는 가상점이 없는 첫 해이기 때문에 동점자가 많으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제 시험 그동안 고생했던 만큼 이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쉬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대방고시학원에서는 이렇게 기출해설 특강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위생지 이제 필기 합격자들, 그죠? 그러니까 또는 식품위생지 지금 도전자들을 위해서 면접 특강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면접 특강에 대한 기회 오픈 예정인 내용들이 이제 올라갈 건데요. 잘 보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면접 특강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또 최종 합격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모두 시험 보신 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